내가 순간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월 333만 원을 변제해야 되니까 내 월급이 220만 원이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채권자로부터 다른 소송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알았다면 불법에 동조했다는 말이냐. 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나의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한 돈하고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아파트 빌라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이걸 알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이 채무자는 청산가치보다 변제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변제가 더 커야 됩니다. 청산가치보다. 청산가치는 보통 재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니 채무자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죠. 채무자가 예금이 많으면 출금해서 빚을 갚았을 거고 아파트나 자동차가 많았으면 팔아서 빚을 다 갚았겠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지인한테 동업자한테 내 계좌를 빌려줘서 그 사람이 그 계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매출이 나오면 내 명의로 된 계좌에 예금이 입금이 돼버리니까 내가 순간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청산가치 높아지니까 변제를 더 해야겠죠.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주택자거나 뭐 세금 규제나 뭐 이런 거 피하시려고 내 명의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외견상 등기부상 봤을 때는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청산가치보다 변제를 더 해야 되니까 나의 변제금이 자꾸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나 부모님이 내 계좌를 들고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내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예금이 1억이 생기고 아파트나 빌라에서 담보대출 빼고 내 순자산 가치가 1억 이상 나왔다. 합쳐서 재산이 2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2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개월 만에 2억을 변제하려면 월 555만 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재산이 너무 크니까 60개월로 변제 기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월 333만 원을 변제해야 되니까 내 월급이 220만 원이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회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선 부모님이 내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이 경우를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채무자의 아버지가 채무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버린 거예요. 분양권을 채무자 명의로 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분양 대금을 그 전 소유자한테 전매를 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아버지 계좌나 어머니 계좌에서 그 매수 대금이 나간 거죠. 법원에서는 그 부동산 등기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 명의가 아니지만 아버지가 가져갔지만 내 명의로 분양받고 등기해서 들고 있다가 아버님께 돌려드렸으니까 그 부동산 어디 갔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또는 아직 안 돌려드리고 내 명의로 들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게 본인 재산 아니야. 청산가치에 포함해라. 변제금을 그만큼 더 높여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는 거죠. 그럼 변호사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게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 건데 그분들 돈으로 매입한 건데 명의만 내 명의로 걸쳐놓은 것일 뿐이다. 또는 이미 돌려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걸 소명하기 위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실제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계좌이체했던 내역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명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명의신탁이나 이런 것들은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반환소송 이런 걸 해봐야지 법원을 상대로 뭘 주장해야 될지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자금을 출자했던 사람 그리고 세금이나 자금을 누구 계좌에서 돈이 나왔는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요거를 입증하는 사실관계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장해서 내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도 확률상 보면 지금까지 내 명의로 들고 있으면 본인이 그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명의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회생 전이라도 원소유자에게 돌려줬을 때 내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원래 자금을 출자했던 아버지께 돌려드렸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고 빼버렸거든요. 원래 아버지 거니까 내 재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변제금 못 올린다. 이거랑 구분하셔야 될 개념은 재산 은닉이죠. 원래 내게 맞아. 내가 산 거 맞아. 맞는데 회생 들어갈 때 내 재산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아버지한테 명의를 옮겼다. 요거는 안 되지. 요거는 옮겨봤자 나에게 재산이 남아있는 거라고 간주되고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채권자로부터 다른 소송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제3자가 내 명의 계좌를 쓰는 경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통해서 바로 물어봤거든요. 채무자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를 제3자가 쓰고 있다. 그 안에 예금, 입출금 내역이 많은데 그걸 채무자는 내가 쓴 게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바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타인이 본인 계좌를 쓰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말이냐? 알았다면 불법에 동조했다는 말이냐? 계좌를 빌려줬으면 분명히 대가를 받았을 것인데 그 대가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줘서 계속 쓰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진술해봐라. 이렇게 법원에서 다 물어보는 거죠. 전부 소명을 시키는 겁니다. 대체로는 어떤 일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동업 관계인데 깨지면서 저 사람이 내 계좌를 계속 쓴다거나 또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신용불량이나 세금 체납이 있어서 자기 명의로 사업을 못하니까 내 계좌를 빌려서 사업하고 있는데 내가 별도로 채무가 발생해서 개인회생을 하게 생겼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각종 기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 건설 현장에서 그 자격증 수가 많아야지 건설 수주를 많이 하잖아요. 공사 현장당 기사가 한 명씩 그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격증 빌려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명의대여기 때문에 일종의 불법이긴 한데 요걸 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저기에서 기사 자격증을 좀 더 필요로 해서 자기들 공사 많이 하려고 내 명의를 빌려줬다. 내가 받은 대가라 그래봐야 연에 한 240만원, 월 2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또는 별도로 받은 대가는 없고 저들이 나를 직원으로 올려놓고 비용 처리를 하면서 나에 대한 4대 보험을 납부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그 4대 보험 혜택 보려고 내가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 사람들이 내 통장에 왔다 갔다 시킨 돈이 내 예금으로 잡혀서 내 재산 청산 가치가 높아져서 변제를 더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명의를 빌려간 저쪽에서 나한테 인건비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자기들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면 세무서 신고 내역으로 보면 나는 소득이 높은 사람 같단 말이야. 나는 일하면서 최저시급 200 벌고 있는데 쟤들도 나한테 200 신고해놨네. 그럼 난 400만원 버는 사람이니까 변제금을 2배, 3배로 더 내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단순한 명의 대여에 불과했다. 또는 뭐 가족관계라서 저 사람이 신용불량이라서 내 걸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거 실제로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채무자의 여기 청산가치 내역을 보시면 아버님이 내 명의로 맡겼다가 가져간 부동산은 원래 내 게 아니란 걸 소명해서 2011년인가 내 명의로 갖고 와서 2020년인가 돌려드리고 1년 있다 회생을 했으니까 거의 한 9년인가를 이분 자기 명의로 갖고 있다 돌려드렸거든요. 근데 청산가치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대표, 내가 일하던 회사의 전 대표가 어떤 신용상 문제가 있어서 내 명의 계좌로 계속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가 이 채무자를 직원으로 등록시켜놓고 비용 처리하니까 그 대표는 세금 적게 내서 좋고 나는 4대 보험 들어주니까 그게 좋아서 내버려 둔 건데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전 대표가 한 거니까 내 재산 아니다. 그 예금들은 내 재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금도 나의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죠. 다행히 결과는 성공적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 설명해 드릴 게 코인과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앞에 얘기한 두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채무 발생 이유가 전부 다 코인 탕진이었어요. 그 해외 선물 사이트 있죠. 그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해외 전자지갑을 통해서 해외 선물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이분이 제출한 진술서를 보시면 코인이 아니라고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채무가 2억 1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로 생겼다고 변명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코인 탕진했다고 바로 보고를 하고 시작된 재판이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업비트 계정뿐만 아니라 업비트 계정에서 출금된 전자지갑의 거래 내역도 전부 다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탕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게 2억이 있으면 2억이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나는 2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36개월 동안 2억 변제하려면 월 555만 원을 변제를 해야 돼요. 이게 부담이 돼서 60개월 동안 천천히 변제한다 그래도 월 333만 원 변제해야 되는데 이분이 월급이 300이 안 됐거든요. 그럼 진행할 수가 없단 말이야. 다만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22년 7월 1일부터 주식코인 탕진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규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회생 신청 직전에 개인사업 하시는 분인데 직전에 개인사업장하고 사는 집 전입신고를 서울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관할을 인정해줘서 서울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니까 자기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 월급이 180이면 1인 생계비 125를 빼면 나는 월 55만원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2억이 청산가치에 들어오면 월 555만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청산가치에 빠지면 내 월급 180 기준으로 월 55만원만 변제하면 되니까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월급이 280만원이었는데 혼자 사니까 부양가족 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280에서 130 빼면 월 변제금이 150만원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이니까 청산가치에 특별히 반영을 안 하니까 변제기간을 48이나 60개월로 늘릴 필요가 없죠. 딱 3년 36개월만 변제하는 걸로 끝났으니까 150만원 36개월 변제하면 5천만원 조금 더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의 청산가치 반영 내역을 보시면 아버지가 맡겼다 가져간 부동산도 청산가치에서 빼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내 명의로 내 계좌를 거래하면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 예금들도 청산가치에서 빼고
주식 코인으로 탕진했던 2억도 청산가치에서 빼고 다 빼고 나니까 청산가치가 60만원 밖에 없죠. 뭐 아주 소액 조금 있던 재산들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월급 기준으로 생계비 빼고 그대로 통과하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채무는 2억 1100만원인데 5천만원 정도 변제하게 되었으니까 변제율은 25%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금은 75% 탕감받고 이자는 100% 탕감받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신용불량이거나 또는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 먼저 연체에 빠지는 바람에 자기들 통장을 못 써서 내 계좌를 쓴다거나 또는 내가 채무가 발생할 걸 모르고 부모님이 내 명의로 부동산 투자한다고 잠깐 내 명의로 아파트나 빌라를 사버린다거나 그래서 내 재산이 너무 커져서 이게 해결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주식코인 탕진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다른 사무실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셨는데 아파트 들고 있는 거 아버지한테 돌려드렸고 제3자가 내 계좌로 입금 받았다 출금했다 한 것도 많고 주식코인 탕진도 몇 억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볼 때 뺄 건 빼고 이거 한번 주장해보자.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 주장해서 문제되는 게 청산가치 다 빼버리고 최종 청산가치 60만원 인정받고 월급 기준으로만 변제금 결정하고 무사히 마무리된 종결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분들하고 제3자 때문에 계좌 내역이 입출금 내역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식코인 탕진했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